진도 나가시죠. 야, 10점인데? 괜찮은데? 원래가 몇 점 만점에 20점? 응. 20점 만점에 10점이면 괜찮은데? 20포인트가 10점이면. 오늘은 중기쌤이랑 안 바꿉니다. 네. 내가 계속 쭉 하고 질문도 내가 받을 거고. 지난 시간에 대우했고, 그지? 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안 했죠? 필기한 거에서, 개념 설명한 거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안 했지? 했어요. 3단원법. 필요 조건, 충분 조건까지 했어? 네. 알았어. 딱 15번까지 한 거. 맞아, 맞아. 그러면 16번부터 가면 되죠? 1081번부터? 자, 1081번. 다음은 명제,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를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걸 채워 넣으라는데, 증명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수학을 공부를 하면 증명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지금 형태를 봤을 때 어떤 숫자의 제곱이 홀수면 원래 숫자도 홀수냐라고 물어봤어. 그죠? 생각을 해보는 거야. n제곱을 갖다가 n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루트를 씌우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루트를 씌운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란 말이지. 왜냐면 부호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해돼? 만약에 씌웠을 때 유리수의 형태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는 방법은 지향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증명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해돼?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명제는 가정이 누구냐면 n제곱이 홀수이다가 가정이고요. 결론이 n도 홀수다가 결론이야. 이해돼? 그러면 원래 명제와 참거짓이 같으면서 요거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대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대우를 시키는 거지. 그러면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은 변하지 않고요.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다 라고 바꿔서 증명을 하시면 된다. 왜? 원래 거랑 참거짓이 똑같으니까. 이해돼? 아예 똑같은 명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 그럼 얘를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가정이 뭐냐면 n이 짝수이면이야. 그죠? 그러면 n을 짝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짝수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보통 2K로 표현을 하시면 된다. 얘가 짝수의 표현 방법이에요. K는 자연수. 그러면 n은 짝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n이 짝수면 n은 2K, K는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n제곱을 실제로 해봤죠. 그죠? n이 2K면 n제곱은 4K 제곱인데 얘는 짝수야? 이거 짝수라고 볼 수 있나? 라고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2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돼? 짝수의 포인트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2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짝수의 포인트야. 알겠어?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2가 하나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짝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 그래서 가나다의 올말이 전부 다 뭐냐면 셋 다 짝수가 오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다음에 1081번. 다음은 명제 자연수 n에 대해 이거 아니잖아. 1085번. 다음은 명제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증명을 한 것이다. 그래서 가나다에 알맞은 것을 끼워 넣으래요. 그죠? 루트 2는 무리수이다는 어떻게 증명할까? 증명을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증명을 하면서 써먹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써먹어야 되는 표현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무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해돼? 짝수는 2K라고 표현한다며. 그지? 그럼 무리수도 무조건 무리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무리수는 없어요. 알겠어? 그러면 뭘 이용해야 되냐면 귀류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돼. 귀류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 오케이? 원래 명제의 결론을 부정을 해보는 거야. 잘 봐. 지금 문제에서 증명하라고 하는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이해되시나? 얘를 부정하면 뭐가 될까?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부정을 하시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가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원래 참인 명제를 내가 부정을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거짓이 될 거란 말이지. 이해되시나? 맞아? 기류법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원래 참인 명제의 결론을 부정을 해. 그래서 얘가 모순임을 보이는 거야. 알겠어? 얘가 거짓인 걸 증명을 해서 얘의 부정인 원래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이다. 아시겠나? 이해돼? 귀류법의 대표격으로 나오는 게 바로 요 명제예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아니면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알겠어? 그래서 요 정도는 반드시 통으로 증명을 할 줄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볼게요.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요게 거짓임을 보여야 돼요. 알겠어? 그러면 루트 2를 유리수로 표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유리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분의 B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해돼? 얘는 유리수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소인 자연수여야 된다. 요거는 유리수의 정의예요. 아시겠죠? 하나 더 추가하면 A는 0이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우리가 미리 해놨기 때문에 얘를 유리수로 표현을 했고 유리수의 정의가 요렇게 된다. 알겠어? 그러면 정답 하나 나왔죠. 그죠? 가에는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있고요. 나에는 서로소. 오케이? 서로소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제곱을 해. 이렇게. 알겠어? 그럼 여기서 결론으로 얻어지는 게 B제곱은 2A제곱이야. 여기까지 맞아? 맞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문제를 살펴보시면 다를 구할 수 있죠. 자, N제곱은 2M제곱이다. A, B로 바꿔서 썼는데 잘 보세요. 결론으로 N제곱은 2M제곱이다를 얻었고요. 이때 N제곱이 다이므로 N도 다이다. 라고 나와 있네. 뭘까? 지금 문제에서 얘가 N이고 얘가 M인 상태야. N제곱이 지금 뭐야? 짝수죠. 왜? 이 소인수분해된 거 보니까 2가 붙어 있으니까. 이해돼? N제곱은 짝수이므로 당연히 N도 짝수지. 맞아. 당연히 N도 짝수여야 돼. 맞아? 그러면 N이 짝수니까 여기서 N을 2K라고 한번 두어보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N을 2K라고 두시면요. N제곱은 4K제곱이 될 거고요. N제곱이 4K제곱이면 M제곱은 뭐야? 2N제곱이니까 8K제곱이네. 이해돼? 그러면 M제곱과 N제곱이 둘 다 2의 배수, 짝수기 때문에 왜? 2가 들어있고 2가 들어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결론으로 뽑히는 게 M은 짝수가 결론으로 뽑혀.
여기까지 이해돼? 어떻게 한 건지 이해돼? 유리수의 정의대로 유리수를 정의를 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b제곱은 2a제곱, n은 2m제곱을 뽑아봤어. 그러면 n제곱은 2m제곱이기 때문에 n제곱은 짝수라서 n은 짝수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n이 짝수니까 n을 짝수로 뒀어. 제곱하면 4k제곱이고 요거 따라서 m제곱은 8k제곱이야. 그지? 그러면 m제곱도 짝수니까 m도 짝수여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위배되는 게 뭐야?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는 조건에 위배가 돼. 즉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모순이 발생하죠. 이해돼? 모순이므로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된다. 따라서 거짓이다. 그러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가 거짓이니까 얘를 부정한 원래 명제 루트 2는 무리수이다가 참인 걸 증명을 해냈다. 요게 귀류법이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정답 찾으면 뭐냐? 1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1090번. 세조건 PQR이 P는 절대값 X가 1이다. Q는 X제곱은 1이다. R은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0이다. 이때 가나다에 알맞은 것을 고르랍니다. 그죠? 자, 조건 P부터 볼게요. 얘를 참으로 만드는 X 값들을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었죠? 여기는 원소로 누구 있어? 마이너스 1이랑 1 있으면 되죠? 그죠? Q에는 원소로 누구 있어야 돼? 1이랑 마이너스 1. 됐지? R에는 누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1. 이렇게 3개 있으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요 집합 3개끼리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P랑 Q는 똑같고 얘네 둘 다 R의 부분 집합인 형태인 거지. 그지?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로 나온 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죠. 왜? P랑 Q는 똑같으니까. 그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R은 P이기 위한 어떻게? P랑 R이랑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P가 R의 부분 집합이지. 그지? 그래서 참인 명제는 P이면 R이다가 참인 거잖아. 맞아? 근데 R이 먼저 나왔으니까 무슨 조건이 붙어야 돼? 필요 조건이 붙으셔야 돼요. 이해되시나? 필요 조건은 역방향이 참이라 그랬잖아. 그지?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Q랑 R이랑 비교해보면 얘도 역시나 Q가 R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Q이면 R이다가 참인 거죠. 그죠? 그러면 Q는 R이기 위한 정방향이 참이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가요? 무단결석? 학교 행사는 점심에 끝났다고? 네. 그럼 이재영은 왜 결석하는 거지? 점심시간에 뭐 했는데? 그냥 쟤는 밴드고 그냥 학생들 신청 받아서 응. 약간 홈데이트처럼 했는데 장기자랑처럼? 그냥 장기자랑 거지. 근데 밴드부랑 댄스부는 약간 고정? 근데 점심시간에 마무리가 됐다 이거지? 네. 1시 30분에 근데 밴드부는 좀 더 일찍
아, 좀 사람들 반복을 엄청 왔어. 학교 행사 및 담임 선생님 상담으로 결석? 말이 안 되는데. 선생님 상담은 그거 있어요. 할 수 있지. 하지만 선생님이 10시에 퇴근하는 건 아니잖아. 전 30대 걸렸어요. 아, 오래 걸릴 수 있지. 생기 보니까. 분주쌤. 근데 내 지금 1시간 걸렸어. 나 친구 영어 무서워서 대학생은 그 정도면 애랑 실감 거였어. 뭐? 쌤 저녁에 만시하셔서 여기 길거리 돌아다니고. 진짜? 학생 빼고 갔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때는 되게 젊은 쌤 20대 후반? 근데 그렇게 오래 남길 리가 없는데 아니, 너무 나이 많은 쌤이랑 있어가지고 좀 젊곤 되셨어. 그거 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왜냐면 저희 담임쌤이 맨날 괴롭혀요. 날 괴롭혀. 막 시험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애들 좀 수업 좀 잘 시키라고 협박하고. 대학생이 뭐지? 역사? 역사쌤. 그 쌤 진짜 열정 넘치셔. 잘 가르쳐. 우리 쌤이 안 좋은 거 같아. 여보. 우리 쌤은 약간 자주 아프셔서 우리 반에서 자꾸 이거 쉬쉬. 진짜 느려질 수밖에 없어. 정구 15번. 보기에서 A는 0이고 B는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의 개수는, 그죠? A는 0이고 B도 0이라는 말은 둘 다 0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돼? 둘 중 하나만 0일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둘 다 0일 때. 그러면 기역부터 비읍까지 요 경우를 전부 다 따져봤을 때 여기에서 참으로 만드는 A 값과 B 값이 둘 다 0일 때만 있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 이 조건은 진리집합이 A는 0이고 B는 0이다야. 이해돼? 그러면 기역부터 비읍도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이거랑 똑같이 나와야 돼. 더 적거나 더 많은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기역부터 볼게요. 얘는 어때? 어떤 두 수를 제곱해서 더했는데 0이 나오려면 경우가 하나밖에 없다. A가 0이고 B가 0이다. 그죠? 1학기 때 많이 했죠? 기억은 필요 충분히 맞을 것 같고요. 니은은 어때? 니은은 어때? 니은을 판단을 하시려면 문제에 써있는 전제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단 A, B는 실수라고 했지. 그지? 실수로 확장되는 순간 니은에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많아. 이해돼? 그럼 얘는 필요 충분 아니겠지. 그지? 예준아 이해돼? 디귿은요? 얘는 필요 충분이야. 이해돼? 리을은요? 얘는 아니죠. 경우가 좀 많아요. 그죠? 미음은 어때? 얘도 필요 충분이야. 이해돼? 네. 비읍은 어때? 비읍은 어때? 일단 쉽게 생각해봐. A가 0이고 B가 0이면 0이 나와? 거기까지는 오케이지, 그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더 있으면 어떡하지가 문제잖아. 더 있을 것 같아? 딱 봐도 있게 생기지 않았어, 근데? 왜냐면 A, B가 실수니까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많아. 이해돼? 정수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A에다가 먼저 어떤 숫자를 대입을 했어. 그럼 그거에 따라서 B가 뽑혀져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경우가 좀 많죠. 그러면 일단 필요 충분이 아닌 건 알겠는데 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2AB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드시고요. 오케이? 이러면 뭐가 남아야 돼? 플러스 B제곱이 남아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어쨌든 어떤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의 형태잖아. 그러면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되나? 라는 거죠. 어때? 맞아? 맞는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00 말고 더 있을 수 있어? 아니면 더 있을 수 없어? 없어? 있어? 없어? 잘 생각해봐.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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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없지. 당연히 없지.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은 0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돼. 그지? 그러면 여기서 B가 0인 게 확정이 났고, 그지? 여기서 뭐가 확정 나냐면 A랑 B랑 같아야 되는 게 확정이죠. 이해돼? 근데 B가 이미 0이니까 A, B가 둘 다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도 뭐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지. 이해되시나?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된다. 뭔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일 것 같으면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의 형태를 재빠르게 찾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0을 만들기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이렇게 푸시면 된다. 그래서 4개예요. 4개. 자, 1010번, 1100번. 세집합 ABC와 두 조건 PQ에 대해서 보기에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래요. 그죠? P이면 Q이다는 참인데 Q이면 P이다는 거짓이어야 되는 거지.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그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P이면 Q이다는 참이야? 요렇게는 참이야? 충분 조건은 돼야 된다며. 그지? 이건 참이야? 당연히 참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 다 참이야. 이해돼? 왜냐면 A랑 B랑 집합이 다 같으면은 똑같은 집합이랑 이렇게 뭘 계산을 해도 당연히 다 똑같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충분 조건은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건 필요 조건. Q이면 P이다는 거짓이 나오느냐를 따져봐야겠지.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되나? 기억은 어때? 이걸 먼저 봤을 때 이것만 나와? 아니요? A랑 C랑 교집합한 부분이랑 B랑 C랑 교집합을 한 부분이 결론이 A랑 B랑 같다라는 게 나오면 참인 거고요. 그죠? 안 나오면 거짓인 건데. 나와, 안 나와? 생각을 해봐야 돼. 깊게 해봐야 돼.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집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A랑 B가 둘 다 C를 부분집합으로 두고 있는데 그 A가 더 크기가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는 원소 수가 다를 수도 있는 거 그럼 틀린 거예요. 거의 다 왔어. 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1095번은 원소가 나와 있어. 그죠? A는 0이고 B는 0이다라고 원소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소를 맞추면 되는데 얘는 그냥 집합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은 오로지 반례를 찾는 것밖에 없다. 알겠어? 반례가 뭐였어?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영역을 반례라고 불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릴 줄을 알아야 돼. 이해됐어? 그러면 이 기억, Q이면 P이다가 거짓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유, P란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교집합에 C가 이렇게 있으면 반례가 될 수 있어. 잠깐만, 이거 아니네? 아, 맞아. 여기 이렇게 있으면 반례가 될 수 있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기억은 합격이죠. 그죠? 이해돼? Q이면 P이다가 거짓인 거니까. 요 그림이면 Q가 성립하는 건 맞는데 P가 성립하는 건 아니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합격. 니은도 충분 조건은 맞아. 필요 조건 한번 증명을 해봐야 돼. 합집합을 했는데 똑같아. 그러면 어때? A랑 C랑 합집합을 했을 때의 결과와 B랑 C랑 합집합을 했을 때의 결과가 같아.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A랑 B랑 같다밖에 없나? 더 나오면 거짓이고 A는 B랑 같다만 나오면 참인 거잖아. 그지? 얘는 어때? 더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더 나올 수 있냐고. A, B가 같은 경우 말고 더 나올 수 있냐고. 당연히 더 나올 수 있지. 어떤 경우에? C 안에 A도 있고 B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합집합하면 결과가 C고 얘도 합집합하면 C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면 이거면 만족하고 있는 거니까 꼭 이게 나올 필요는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 그럼 얘도 합격인 거네. 그죠? 디귿은 어때요? A 차집합 C랑 B 차집합 C가 같아. 그 결과가 유일하게 A랑 B랑 같다만 나오나? 어때? 더 있어? 뭐 어떻게 더 있어? 니은이랑 똑같이? 그렇죠.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조건 P, 얘는 뭐냐면 경우의 수가 한 개짜리야. 한 개짜리. 그지? A랑 B가 같다라는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필요 조건이 거짓이려면 얘는 이거 말고 다른 경우 하나가 더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부분집합의 관계가 성립을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필요 조건은 거짓이니까 얘도 합격이죠. 정답으로. 되셨나?
자, 1103번.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랑 Q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의 진리 집합끼리는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하고 있다. 그죠? 이해돼? 요게 포인트인 거지. 그지? 요거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시면 되는데 기억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죠? 니은은 어때? 틀렸죠? 그러면 언제 성립하냐면 얘가 거꾸로 되시면 성립하는 거지. 이해되시나? 디귿은 어때요? 얘는 뭐로 보는 거야? 교집합의 여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랑 똑같아? 차집합이랑 똑같죠?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냐라고 물어봤어. 요거 참이야 거짓이야? 당연히 참이죠. 그죠? 왜냐하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니까. 이해돼? 디귿도 맞고요. 리을은 어때요? 리을은? 아니죠. 맞아? 살짝 부족해.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놔야 돼. 굳이 손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도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서 전체 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되고요. 그죠? P는 어디냐면 여기. Q의 여집합은 어디냐면 여기죠. Q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그러면 이만큼이 B니까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할 수 없지. 그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 기억 디귿이 정답이죠. 야, 그만 줘라. 자, 1109번. 전체 집합에 대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이 나와 있고요. 포함 관계가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과 같을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그래서 1, 2, 3, 4, 5번을 명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 뭐가 참인지를 잘 알면 되는 거잖아. 그지? 1번 참이? 아니죠? 2번은? 아니죠? 3번은? 맞아요. 그죠? 4번은? 아니고요. 5번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해되시나? 그림 보고 푸는 문제지, 그지? 3번이 정답이다. 자, 1112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는 0이고요. q는 x 마이너스 3은 0인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래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뭐이면 뭐가 참이야? q이면 p이다가 참이에요. 이해돼?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되냐면 q가 p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q에는 누가 있어? 3. 됐어? 그러면 얘가 P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P는 원소가 최대 2개까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의 해니까, 그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3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요 2차 방정식이 해로 3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해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 대입하시면 되겠지. 9 플러스 6 마이너스 A는 0이니까 A는 15다. 자, 1119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는 절대값 2분의 x-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q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죠? p가 q의 충분 조건이니까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p면 q이다가 참인 거고요. 그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죠? 지금 P나 Q나 둘 다 2차 부등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성립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풀었을 때 X값의 범위가 얘를 풀었을 때 X값의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지? P부터 풀게요. 어떻게 풀면 돼? 절대값 달려있는데? 어떻게 풀면 돼? 절대값 2분의 x-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푸시면 되지? 절대값 끼고 왼쪽에 마이너스 1 등호 똑같고 그리고 중간에 복잡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푸시면 되죠. 그죠? 전체에 절대값이 걸려있고 절대값이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의 형태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랑 플러스 사이가 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어? 간단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양변에 a를 더해 주시고요. 2 곱하시면 x만 남는 거지. 이렇게. 됐어? 요게 p의 범위. q도 풀어야 되죠? q는 뭐 정상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지? 인수분해 하시면 x-1, x-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형태니까 두근의 사이가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죠. 요렇게. 됐어?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 P의 범위가 Q의 범위에 포함돼야 돼. 이렇게. 그지?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이제? 수직선 그리셔야 되고요. 부등식끼리 비교할 때는 반드시 수직선을 그리셔야 된다. 알겠어? 얘가 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얘가 정상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숫자로만 나와 있으니까 먼저 그리고요. 이렇게. 요 안에다가 얘를 그려 넣으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2a-2가 있으면 되고 여기에 2a 플러스 2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요런 그림이 완성이 되시면 된다. 됐어? 그래서 수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려면 만족해야 되는 게 이거 만족해야 되고 이거 만족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알겠어? 됐어? 다 아시죠? 안 됐어?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단계야. 기다려야 돼.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야. 이해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려면 이거 만족해야 되고 이거 만족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항상 해야 되는 건 등호를 붙일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죠? 등호는 언제 붙여? 붙여도 상관없으면 붙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는 붙였을 때 어때?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단 말이지. 여기는 어때? 여기도 붙여요.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A 값의 범위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나오는 A 값의 범위가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 하시면 5가 정답이죠. 아이고, 아이고. 자, 1126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는 2x 플러스 5는 x 플러스 2고요. q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그래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일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얘는 뭐냐면 p가 p이면 q이다도 참인 거고요. q이면 p이다도 참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pq의 진리집합끼리 관계를 알아보시면 같아야 돼. 이해돼? P는 지금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죠? 저거 잠깐 풀어보시면 여기서 x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니까 진리집합 P에는 원소가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어. 그지? 근데 Q는 몇 차? 2차니까 해가 2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지? 둘이 같아야 되니까 얘도 해가 몇 개여야 돼? 1개여야 되고 그 해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Q에 있는 2차 방정식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하면 무조건 요렇게 나와야 된다. 알겠어? 전개를 하시면 요렇게 되셨나요? A가 6이고 B가 9가 나오시면 되겠죠. 자, 1129번. 세조건 PQR에 대해서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요.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다음 중 항상 참인 명제를 구하래요.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뭐이면 뭐가 참이야? not R이면 P가 참인 거죠. 그죠? 다음에 R은 Q의 충분 조건이니까 뭐가 참이야? R이면 Q가 참이지. 그지? 얘네가 참이면 반드시 뭐도 참이야? 대우도 참이에요. 그죠? 요거 대우하시면 not P이면 R이다. 그죠? 요거 R이면 Q이다 대우하시면 not Q면 not R이다. 그죠? 요거 말고 또 참인 명제 찾을 수 있어? 요거 말고 또 참인 거 찾을 수 있어? 라고 하시면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뭐에 의해서? 3단 논법에 의해서. 얘네 둘이 연결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결과로 뭐가 나와야 돼? not P이면 Q이다.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참이면 또 뭐가 참이야? 얘 대우가 참이죠. not Q면 P이다. 됐어? 그래서 요렇게 6개의 명제가 참이다. 알겠어? 그러면 정답 찾으면 되지. 항상 참인 명제는 1, 2, 3, 4, 5번 중에 여기 있는 거 누구야? 5번이야? 5번이 정답이다. (1132번) 여기까지 하고 쉽니다.
자, 다음 중 두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항상 참인 명제는? 이런 문제가 쓸데없는 것 같지만 의외로 쓸모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취업할 때도 이런 거 풀어야 돼. 진짜. 취업할 때 나와, 취업할 때. 한 명만 거짓말을 하고 있대. 진실을 말하고 있는, 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 고르라는 문제가 나와요, 나와. 그래서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런 거야. 어쨌든 두 명제가 모두 참이니까 얘를 갖다가 조금 더 우리 눈에 익숙한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래서 P라는 조건에다 뭘 넣을 거냐면 게임을 잘한다. 집어넣어 놓고요. Q라는 조건에다가 뭐 집어넣냐면 자율주행차를 좋아한다. 집어넣어 놓고 R이라는 명제에 운전을 잘한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게 참인 거냐면 게임을 잘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좋아한다며, 그지? P이면 Q이다가 참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를 좋아하면 운전을 잘한다며, Q이면 R이다도 참인 거지, 그지? 그러면 3단 논법에 의해서 P이면 R이다도 참인 거고요, 그죠? 대우에 의해서 not Q이면 not P 참이고, not R이면 not Q 참이고요. not R이면 not P도 참이다. 그래서 이렇게 6개 명제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1번.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게임을 잘한다. 뭐이면 뭐 물어본 거야? R이면 P이다를 물어본 거죠. 그죠? 참인 것 중에 있어? 없죠? 1번 탈락. 2번.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운전을 잘한다. 뭐 물어본 거야? P면 R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죠? 참이야? 참이죠? 그럼 2번이 정답이다. 됐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시고요. 일어나. 일어나야 돼. 아침이야. 명제 쪽 문제풀이 전부 다 끝났고요. 이제 절대부등식 진도 나가야 됩니다. 그죠? 개념 필기할 준비하시고요. 자,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부등식인데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을 갖다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알겠어?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애들을 갖다가 절대부등식에 분류를 해 넣습니다. 아시겠나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 얘는 절대부등식이야. 그지? 이해돼? 3은 당연히 1보다 큰 거잖아. 맞아? 얘는 지금 참인 거고요. 얘를 왜 절대부등식에 분류를 할 수 있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립하기 때문에 절대부등식에 분류를 할 수가 있어. 이해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립하기 때문에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알겠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문자의 값에 왜 이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갖다가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시겠나요? 그 전에 절대부등식을 배우기 전에 부등식의 증명을 먼저 할 줄 아셔야 돼요.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게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중에 A가 더 큰지 B가 더 큰지를 우리가 밝혀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이해돼? A가 더 큰지 B가 더 큰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 어떻게 알아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두 개의 두 수 또는 두 식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제일 간단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A 쪽에서 B를 빼. A 쪽에서 B를 뺀다. 그죠? 첫 번째, 뺄셈이 제일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A에서 B를 빼보는 거야. 그랬더니 결과가 0보다 컸어. 그러면 A랑 B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A에서 B를 뺐더니 결과가 양수가 나왔어. 그럼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A가 큰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양수가 나오니까. 근데 A에서 B를 빼봤더니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반대가 되겠죠. B가 A보다 더 크겠다. 그죠? 근데 모든 대소관계를 뺄셈으로만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2의 10제곱이랑 3의 8제곱 정도를 내가 비교를 해야 돼. 그럼 뺄셈으로 비교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죠? 이해돼? 이런 식으로 지수가 크게 잡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걸 사용을 하시면 되냐면 나눗셈을 사용을 하시면 된다. 알겠어? 나눗셈은 말 그대로 나누는 거죠. A를 B로 나눠봐. 알겠어? 그러면 얘는 0이랑 대소를 비교해야 돼? 몇이랑 비교해봐야 돼? 1이랑 비교를 해보셔야 돼. A를 B로 나눴더니 결과가 1보다 커. 그러면 A랑 B 중에 누가 더 커? A가 더 큰 거죠. 이해되시나? 다음에 이번에는 A를 B로 나눠봤는데 1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반대로 B가 A보다 더 큰 거겠지. 이해돼? 요거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소비교 방법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제 당연히 요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 세 번째는 뭐냐면 제곱이다. 이 단원에서는 요 세 번째 제곱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써먹는다. 알겠어? 제곱을 이용해서 대소비교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문제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을 때, 오케이? 또는 제곱근, 루트가 들어가 있을 때가 제곱을 이용해서 대소비교를 하는 방법의 하나인데,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하면 돼. 만약에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했을 때 A가 더 컸어. 그럼 A가 더 커? A가 더 커? 라고 무조건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쵸. A제곱이랑 B제곱을 비교했는데 A제곱이 더 커. 이때 A랑 B가 둘 다 양수면 A가 B보다 더 큰 거예요. 이해돼? 근데 A랑 B가 둘 다 음수다? 그러면 B가 A보다 더 큰 거지. 이해되시나? 내가 또 A를 제곱한 것과 B를 제곱한 걸 비교를 해봤는데 B가 더 커. 이때도 마찬가지로 A랑 B가 둘 다 양수라면 그대로 B가 더 크겠고요. 다음에 A랑 B가 둘 다 음수라면
A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A랑 B랑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그럼 대소비가 어떻게? 당연히 플러스가 더 크겠죠? 그죠? 양수니까. 이해되시나? 양수랑 음수 중엔 당연히 양수가 더 큰 거다. 그래서 제곱의 형태를 잘 사용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연결되는 내용인데 제곱을 했어. 오케이? 제곱을 했어. 그래서 뭐 뺐어. 오케이? 근데 뺀 거 자체의 형태가 만만치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제곱을 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은 요거 따라가시면 되고 얘가 0보다 작으면 요거 따라가시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식의 형태 자체가 만만치 않을 수 있잖아. 이해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A랑 B가 숫자일 때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A가 어떤 다항식이고 B가 어떤 다항식일 때 대소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야. 알겠어? 근데 그러면 제곱해서 뺀 것끼리 형태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잖아. 그지? 이럴 때는 뭘 이용을 하셔야 되냐면 실수 제곱의 성질을 이용을 하셔야 돼.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어떤 숫자가 나와? 0 이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요걸 이용해서 얘네를 이용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는 건 아까 했었지?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의 형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나요? 어떤 개념이냐면 실수를 제곱하시면 0 이상인 숫자 나오지. 그지? 얘도 무조건 0 이상인 숫자지. 0 이상인 숫자 두 개를 더했으니까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은 숫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쓰인다. 아시겠어?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그래서 이어서 갑니다. 기본적으로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에 이렇게가 있고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인 절대 부등식,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산술기하 평균이 있다. 얘는 따로야, 따로. 산술 평균이 있고 기하 평균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산술 평균부터 볼 건데 산술 평균이 뭐냐면 우리가 맨날 구하는 평균이 산술 평균이에요. 알겠어? A라는 숫자가 있고 B라는 숫자가 있어. 그럼 요 두 수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 2분의 A 플러스 B. 요게 산술 평균. 알겠어? 우리가 맨날 쓰는 평균이 산술 평균이고요. 다음에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기하적으로 평균을 구한다. 그러니까 도형을 사용해서 평균을 구한다. 무슨 얘기냐면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다. 얘가 기하평균의 정의예요. 알겠어? 가로가 A, 세로가 B인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기하평균이야. 알겠어? 그러면 직사각형이 있어.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야. 그럼 넓이가 얼마야? AB. 그러면 얘랑 넓이가 같으면서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야? 루트 AB. 그래서 얘가 기하 평균이 된다. 알겠어?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은 뭐냐면 요 산술 평균과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루트 AB 사이의 관계인데 얘는 반드시 산술 평균이 더 크거나 같다. 알겠어? 언제만 성립할 수 있냐면 A랑 B가 양수일 때 반드시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A, B가 둘 다 양수일 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에는 반드시 성립하는 요게 있다. 알겠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형태는 뭐냐면 양변에 2를 곱한 형태를 훨씬 더 자주 사용을 한다. 알겠어?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이해돼? 그러면 얘를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도 부등식이니까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빼기, 그지? 근데 A 플러스 B에서 2루트 AB를 뺀다고 그게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알 수 있어? 없어요, 그죠? 나눗셈 하시면 알 수 있어? 1보다 큰지 작은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루트 제곱근 껴있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어? 제곱하시면 되죠. 좌변 제곱하시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우변 제곱하시면 4AB. 그죠? 그러면 이제 넘길 거야. 오케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 방법과 연계돼서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실수 제곱의 형태를 잡는 거라 그랬지, 그지? 좌변 전체를 어떤 실수 하나의 제곱의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뭐야?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얘는 뭐야? A, B가 둘 다 지금 양수야, 그지? 실수란 얘기야. 그러면 A-B도 실수고요, 그죠? 요 형태가 실수 제곱의 형태니까 얘가 항상 0 이상인 거 맞네, 그지? 그래서 얘가 반드시 성립을 한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A 플러스 B의 값을 줄 때가 있어. 오케이? 요 녀석의 값을 문제에서 먼저 제공을 하면 뭘 구하라는 뜻이냐면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뜻이야. 알겠어? 더해진 형태, 좌변의 값을 문제에서 제공을 하면 우변에 있는 곱셈의 형태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곱해진 우변의 형태의 값을 줬다면 얘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실수 A가 있어. 근데 요 A가 2보다 크대. 그러면 A는 최소값이 얼마야? 얘는 최소값이 얼마야? 얘는 최소값이 얼마야? 얼마야? 모르지. 그지? 왜냐면 A의 최소값이 얼마야? 2보다 진짜 바로 다음으로 큰 수잖아. 그지? 근데 그게 얼만데? 라고 하면 뭐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근데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때 A의 최소값은 얼마야? 2. 얘는 말 못하고 얘는 말할 수 있었잖아. 그지? 그 차이점이 뭐야?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얘네도 마찬가지야. A, B의 최대값이나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등호가 달려있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등호가 성립하고 있기 때문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등호가 달려있고 그 등호일 때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인 거잖아. 그지? A가 2보다 크거나 같지만 사실 최소값은 A가 2일 때잖아. 등호가 성립하고 있을 때인 거지. 이해돼? 그리고 그렇게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면 A랑 B가 같을 때 성립을 하고 있다. 알겠어? A랑 B가 달라도 A랑 B가 서로 다른 값이어도 이 부등식은 성립을 하는 거지만 등호가 만족되는 조건은 언제냐면 얘랑 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고 있다라는 얘기.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다 썼냐? 자, 그리고 절대부등식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코시 슈바르트. 얘가 산술기하보다 등장 빈도가 현저히 낮아요. 아시겠어? 어느 정도로 낮냐면 지금 2학기 때만 딱 쓰고 까먹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 정도의 빈도수를 가지고 있고 시험 문제에는 나올까 말까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떻게 생기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2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긴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a랑 b랑 x랑 y가 실수면 항상 성립하는 애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오른쪽 우변에는 어떤 1차식의 제곱인 거야. 뭐야? 맞아. 어떤 1차식의 제곱인 거고요. 좌변에 오는 애는 뭐냐면 개수의 제곱의 합. 오케이? 얘 AB가 여기 있는 AB가 온 거잖아. 그지? 곱하기 문자의 제곱의 합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중요도가 훨씬 높은 애가 누구냐면 1차식인데 왜냐면 요 1차식을 보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하는 문제구나를 판단을 해야 돼. 알겠어? 판단법도 정리해 드릴 거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요것도 일단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해돼? 일단 좌변을 전개하시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맞아. 우변은 전개하시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더하기 2abxy 됐어? 부등식 증명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첫 번째 뭐라 그랬어? 뺄셈이죠. 뺄셈. 그래서 좌변에서 우변을 빼시면요 뭐가 남냐면 ay제곱 마이너스 2abxy 플러스 bx제곱이 남습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성립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지? 이해돼? 그러면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어떻게 알아본다 그랬어? 실수 제곱의 성질을 이용해서 알아보면 된다 했잖아. 그지?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하나로 뭉쳐지면 좋겠지. 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돼?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지? 이해되시나? 이해됐어? 그래서 요 결론이 나왔으니까 얘가 항상 성립하고 있는 부등식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알겠어? 그러면 외워서 쓰는 거야. 크게 이걸 왜 쓰지? 라고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이거 쓰는 문제다 라고 보고 냅다 쓰시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중요한 건 1차식을 포인트로 잡고 요거 잘 암기해서 각각에 맞는 거 때려 넣으시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A, B, X, Y에.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구분. 얘는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문제다? 아니다. 얘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는 문제다. 를 내가 보고 어떻게 아냐 이거야. 잘 봐. 우리가 최대값이나 혹은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 그 중에 배운 거 첫 번째가 뭐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이용해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우리가 맨 처음 배운 게 뭘까? 한 5개 있거든?
아직 안 배운 것까지.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 뭘까? 살면서 제일 처음 배운 거. 제일 처음 배운 최대 최소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배웠지? 최대값, 최소값 문제 첫 번째는 2차 함수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딱 봤을 때 2차 함수인데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면 2차 함수로 풀면 되는 거야. 그지? 맞아? 그게 아니라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도 했어. 두 번째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옛날에는 교육과정에 있었지만 지금은 빠졌다. 하지만 문제는 나온다. 라고 했었던 게 있지. 뭐게? 두 번째가 뭐냐면 부등식의 영역. 언제 했었냐면 도형의 방정식 할 때 했었죠. 이게 무슨 문제였냐면 어떤 식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하라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럼 는 K라고 두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지? 요게 두 번째 최대 최소 문제고요.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 얘는 구분법이 어떻게 되냐면 A랑 B가 둘 다 양수다라고 나오면 산술기하 평균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돼? 문제에서 조건으로 A, B가 양수다 혹은 X, Y가 양수다. 근데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했으면 산술기하 문제라고 아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2차식이 나왔는데 최대 최소 구하래? 그럼 2차 함수 문제. 오케이? 어떤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인데 뭐가 없어. 그러면 는 K 붙여서 부등식의 영역으로 푸시는 거고.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배운 산술기하 평균. 어떤 두 수가 혹은 두 문자가 양수라는 조건이 잡혔는데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하면 산술기하 평균. 알겠어? 이해돼? 네. 여기서 차이점을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산술기하 평균에서 좌변 A 플러스 B의 값을 줬으면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 한다 그랬고요. 그죠? 우변에 있는 A 곱하기 B의 값을 줬으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라 한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코시 슈바르츠는 뭘 구하라고 하냐면 1차식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과 명백히 다르지. 어디서 많이 헷갈리냐면 여기서 많이 헷갈린단 말이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산술기하를 쓰는 건가 코시 슈바르츠를 쓰는 건가가 헷갈리는데 산술기하는 무조건 최소값만 구하라고 하고요. 코시 슈바르츠는 어떤 1차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해야 코시 슈바르츠 문제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고 뭐 네 번째는 삼각함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미분 쳐가지고 극대국수. 결국에 다 배우셔야 돼. 아시겠죠? 요렇게가 있는데 이제 3번까지 배운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아시겠나? 여기까지 필기. 요게 마지막입니다.